흔히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지를 따져왔는데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ESG 경영이 세계적 기업들의 추세로 떠올랐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공헌, 윤리 경영을 뜻하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 또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졌는지 이런 비재무적인 관점까지 기업의 평가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공기업들도 이 ESG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ESG 경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착한 기업이 돈을 버는 시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라는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역시 글자 그대로 코리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린푸드, 즉 신선 농산물을 가까이서 생산되는 걸 먹자. 이제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ESG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하는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지구 온난화에 26%가 먹거리 관련해요. 이 4분의 1은 바로 이 먹거리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바로 ESG 차원에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통해서 자, 우리 환경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CO2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실천하자. 바로 그것이 지구사랑 운동이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루 삼시세끼 먹는 음식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항상 생활 속에서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이 쓰레기가 1년 동안에 이제 134kg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1인당 222kg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탄소가 배출된다. 그런데 이 통계는 아주 작아요. 국제적인 통계에 비하면은 그 우리나라 말고 이제 FAO나 이런 데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3억 톤이 돼요, 지구상에. 네. 그리고 33억 톤의 이런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로 인한 하나뿐이 없는 지구가 숨을 못 쉬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대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 기획 의도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이제 공사에 우리 공사가 뭐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책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먹거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곡물이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곡물의 수급은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남미에서 눈이 폭설이 쏟아졌죠. 폭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작물이 다
얼어서 죽겠죠.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모내기를 25%를 못했대요. 또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네. 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먹거리예요. 이 곡물이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이 기근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조선조 때 현종시대인데 1670년과 71년에 경신 대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인구가 12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기후변화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소빙하기라서 온도가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온 세계가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변화가 우리의 식량 안보 위기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걸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온난화의 26%가 먹거리 관련해요. 이렇게 많은 온난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우리 먹거리로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할 때 화학비료 많이 쓰면 CO2가 많이 나오죠. 또 질소라든가 뭐 이런 게 또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아요. 네. 그리고 가공 단계.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또 CO2가 많죠. 그래서 운반할 때 유통비가 또 CO2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소비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온난화에 아주 촉매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즉 생산자는 마을 공동체의 대표인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그리고 유통과 이 가공하는 건 중소기업 중앙회 즉 66만 기업의 대표죠. 그리고 소비자 단체 중앙회와 함께 이러한 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앞으로도 확산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저희 이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생협이라든가 또 국립 나주병원 같은 데도 병원 급식을 이게 로컬 푸드, 친환경,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동들이겠죠. 그래서 학교 아동들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가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그날만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 또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잖아요. 왜? 이 축산에서 또 생산되는 온난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이 축산에서 이 곡물을 많이 먹어요. 이 곡물을 이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한 10일 내지 16kg이 곡물이 들어가죠. 돼지고기는 6 내지 8kg. 이렇게 해서 이 곡물이 지금 지구에 겨우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은 5분의 4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가능하면은 이 곡물 소비를 줄이자. 그리고 건강에 좋자.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적당하게 먹고 쓰레기 남기지 않고 또 이제 고기를 줄이면은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고 하셨죠. 그린푸드 데이.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탄소를 줄이는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ESG 경영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영 트렌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공사에서는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첫 번째 ES 이제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는 우리 함께하는 유관 기업들과 또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 환경 보존하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서로가 사회적 기업과 서로가 상생하고 또 우리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가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10명의 그런 장애인 체육 선수로서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 체육회가 앞으로 시민들께서 그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또한 이제 이 거버넌스 문제에서도 역시 우리가 투명 경영, 그다음에 인권, 그리고 이렇게 지역 사회와 늘 소통하고 함께 가는 거. 그리고 우리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직원들하고 어떻게 늘 소통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래서 저희 이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어요. 이 먹거리를 다루는데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ESG 경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방안을 또 몇 가지 짚어주신 게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어떤 경영 방안이 있는지. 네, 저희 ESG 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먹거리를 저희가 안정화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육성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법에 의해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업체의 그런 상품이나 이렇게 식품도 앞으로는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어요. 즉 그 만두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원료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는데 이 미성년자를 가지고 이제 네. 그 생산한 노동 식자재가 착취.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을 금지시킨 적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ESG 경영은 우리 이 기업의 생존과도 관계 있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농수산식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네덜란드가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지만은 작년에 1,170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우리는 100억 불인데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네덜란드가 1,100만 정도거든요. 영토도 우리나라의 반절도 안 돼요. 자, 우리 가공무역에서 그렇거든요. 유럽의 식품 허브입니다. 우리도 동북아의 식품 허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1,000억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가가치 창출해서 식량 안보도 해결하고 또 우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ESG 경영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수산식품은 ESG 경영을 철저히 지킨 농수산식품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식품산업 육성에서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우리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ESG 경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공사에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제 천명함에 따라서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나갈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하나뿐이 없는 지구 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그 ESG 운동을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ESG 운동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은 채찍질해 주시고 또 잘하는 일이 있으면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사는 가장 먼저 우리 ESG를 회사 내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지난 4월 달에 만들었어요.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공사의 제도도 거쳐가고 또 대국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보다 실천 반드시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산식품유통공사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ESG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춘진 농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